당신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호 씨의 방문을 열었을 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복도를 걷던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호 씨가 눈을 감은 채로 혼자 위로하고 있었어요. 72세의 신사가 그렇게 절실하게 자신을 달래는 모습, 그리고 그가 낮게 중얼거린 제 이름. 수연, 수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문소리에 놀란 그가 저를 봤어요. 당황한 얼굴, 부끄러움으로 붉어진 얼굴.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입니다. 그 순간 4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절친의 전 남편, 나보다 16살이나 많은 남자.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연, 올해 56입니다. 4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전직 요가 강사였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룸 월세에 공과금에 식비에 솔직히 빠듯해요. 그래도 운동을 계속해온 덕분에 몸은 탄탄한 편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40 중반쯤 돼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이혼 후 연애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는 게 맞겠네요. 남자를 만날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혼자 지낸 지 4년째. 외롭지 않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밤이면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 제게 절친 박지은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제 대학 동기예요. 똑똑하고 커리어도 성공한 변호사죠. 3년 전에 이혼하고 재혼해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는 사이지만 그날은 좀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급한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있잖아. 내 전 남편 민호 씨 있잖아. 기억하지? 물론 기억했어요. 지은이 결혼식에서 몇 번 봤던 사람. 키가 크고 품격 있는 인상의 건축가였죠. 지은이보다 17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응, 기억해. 근데 왜? 민호 씨가 낙상사고로 다쳤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나 봐. 허리하고 발목을 다쳤는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잖아. 당장 한국 갈 수가 없어. 남편이 큰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나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부탁인데 내가 며칠만 가서 돌봐줄 수 있을까? 순간 멈칫했습니다. 전 남편을? 제가요? 지은아, 그건 좀. 내가 가는 게 맞나? 민호 씨 가족이나 다른 사람은? 아들은 미국에 있고 민호 씨 형제들도 다 멀리 살아. 그리고 있잖아. 민호 씨가 6개월 전에 아내 잃었거든. 네? 재혼했었어? 응. 우리 이혼하고 2년 뒤에 재혼했는데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지금 혼자야. 그 큰 집에서 혼자 사는데 다친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 지은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친의 부탁이라지만 잘 모르는 남자의 집에 가서 간호를 한다는 게 수연아, 일주일만 부탁해.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그리고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당 20만 원 줄게. 일주일이면 140만 원이야. 식비며 뭐며 다 민호 씨가 줄 거고. 140만 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돈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다음 달 월세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온라인 수업 수강생이 줄어서 수입도 불안정했고요. 알겠어. 내가 갈게. 정말 고마워, 수연아. 민호 씨한테 연락해 놓을게.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일주일만 참으면 되니까. 다음 날 아침 가방을 챙겨서 지은이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차를 몰고 가니 아담하지만 고급스러운 2층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건축가다운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어요. 수연 씨?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보인 강민호 씨, 지은이의 전 남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72세. 기억 속의 민호 씨는 5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더 나이를 먹었겠죠. 하지만 문 앞에 선 그는 60대 초반처럼 보였어요. 은발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회색 니트에 면바지 차림.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깊었어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기가 있는 눈. 네, 한수연입니다. 지은이가 부탁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탁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몸을 비켜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니 넓고 밝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창으로 정원이 보였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빼곡했어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짐은 2층 게스트룸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이 꼴이라서. 민호 씨가 목발을 들어 보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민호 씨는 어디 계세요? 1층 안방에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2층에 짐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그림 같았습니다. 수연 씨, 앉으세요. 제가 설명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 씨가 테이블 위에 종이를 건넸습니다. 제 상태와 복용하는 약, 물리치료 시간 등을 적어뒀습니다. 큰 불편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식사는 제가 간단하게 하던 거라 수연 씨가 굳이 요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환자분이 직접 하시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은이한테 들으셨겠지만 일주일 동안 일당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들었어요.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수연 씨를 많이 신뢰하더라고요. 좋은 친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다니. 그런데 나는 돈 때문에 온 건데.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본격적으로 민호 씨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장 좀 봐야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민호 씨의 물리치료를 도왔어요. 요가 강사 출신이라 몸을 다루는 건 익숙했습니다. 발목 운동, 허리 스트레칭,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죠. 수연 씨,
손길이 부드러우시네요. 오래 해서요. 요가 강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몸매가. 민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살짝 당황한 표정.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는 거군요. 민호 씨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묘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게. 수연 씨,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이혼하셨다고요? 네. 4년 전에요.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민호 씨도 아내분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민호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6개월 전에요. 암이었습니다. 1년 투병했는데 결국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니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듯한 침묵. 무겁지만 위로가 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연 씨가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집이 좀 살아나는 것 같네요. 민호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민호 씨는 1층 안방으로 가셨고 저는 2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 미소, 눈빛, 자꾸만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1층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도 아직 안 주무시나 봐요. 문득 그가 혼자 그 넓은 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외로울까?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도 궁금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까?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담담하게 일하고 돌아가면 돼. 감정 개입하지 말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은발의 신사가 제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니는 꿈. 따뜻하고 포근한 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호 씨는 커피 향에 이끌려 거실로 나오셨죠. 함께 아침을 먹고 제가 물리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그의 몸을 만져야 했어요. 발목을 잡고 허리를 받쳐주고 어깨를 눌러드리는 일. 요가 강사 출신이라 익숙한 일이었지만 민호 씨의 몸은 달랐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거든요. 만질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의 체온. 은근히 떨리는 제 손. 민호 씨도 느꼈을 거예요.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민호 씨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하지만 자꾸만 서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 책장을 넘기는 손,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옆 얼굴. 저는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셋째 날 저녁, 특별히 정성을 들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으로 은대구 조림을 만들고 시금치나물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건강식이었죠. 민호 씨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민호 씨가 젓가락을 들면서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뭔가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감사함?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식사를 하면서 민호 씨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건축가로 일하던 때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혼자 떠났던 이야기들. 저도 제 얘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혼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을 하다가 문득 울컥했어요. 민호 씨가 조용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듯이. 제가 먼저 손을 빼냈어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자꾸 거실이 신경 쓰였어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민호 씨.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은발. 품격 있는 옆모습.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샤워를 길게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잠옷을 입으면서도 민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민호 씨는 주무셨을까? 1층은 조용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아니, 사실은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민호 씨가 보고 싶었던 거겠죠.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따랐습니다. 민호 씨 것. 혹시 목마르실까봐. 안방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나 봐요. 물을 갖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복도를 걸었죠. 그때 들렸어요. 낮은 신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혹시 아프신 걸까? 허리가? 발목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순간 안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민호 씨. 이불은 허리까지만 덮여 있고 상체는 드러나 있었어요. 탄탄한 가슴에 단단한 복부. 나이를 믿을 수 없는 몸. 그리고 이불 속에서 움직이는 손.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가야 해. 지금 당장. 이건 봐선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의 신음이 거칠어졌어요. 몸이 긴장하고 등이 살짝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게 간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연. 심장이 멈췄어요. 수연. 아. 제 이름. 저를 생각하면서, 저를 떠올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물잔. 사방으로 튀는 물과 유리 조각들. 민호 씨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저를 봤어요. 당황한 얼굴. 빨갛게 물든 뺨. 땀으로 젖은 이마와 목.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영겁 같은 시간이었어요. 민호 씨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이불을 두르고 맨발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리 조각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듯이 제 앞에 섰죠.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 숨기지 않기로 했다는 걸. 민호 씨가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약간 거친 손끝, 건축가의 손.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당신을 원했는지,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눈에도 똑같은 게 담겨 있었을 거예요. 민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저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 대신 입술로 화답했습니다. 민호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4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6개월 만에 안아보는 여자의 부드러움.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가 잠시 입술을 떼고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어요. 거친 숨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리 조각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이제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것처럼 서로의 피부가 맞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에 담긴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조심스러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원한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충만함, 이 완전함, 서로를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당신이 진짜라는 걸,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외로웠던 시간들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공허했던 밤들이 의미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던 거라고, 서로를 만나기 위해 견뎌왔던 거라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황홀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여운 속에서 민호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와 똑같이. 민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 애틋한 손길.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몸으로 다 나눴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복도에 깨진 물잔도, 내일의 걱정도, 죄책감도 모두 잊은 채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였으니까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민호의 방 천장이었으니까요. 옆을 보니 민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어젯밤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민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부드럽고 달콤한 아침 키스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제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호는 뒤에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턱을 제 어깨에 올리고 제 목에 입을 맞췄어요. 어젯밤 꿈만 같았어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제 손을 얹었어요.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민호는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물리치료를 도와드렸죠. 목발을 짚고 정원을 산책하는 민호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스치는 손길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죠. 물리치료를 할 때 민호의 발목을 잡으면 그가 제 손목을 쓰다듬었어요. 허리를 받쳐줄 때면 제 허리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장난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민호가 뒤에서 안았어요. 목에 입 맞추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그럴 때마다 설거지를 멈추고 그를 마주봤어요. 키스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복도에서, 집 안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참지 못하고 침실로 갔죠. 넷째 날 밤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놨지만 뭘 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 의식됐습니다. 민호의 손이 제 무릎에 얹어졌어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도 같은 불이 타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속삭였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서 시작됐어요. 서로를 탐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부엌에서였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목발 없이 허리가 많이 나아진 거예요.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 음식 타요. 괜찮아요. 식탁 위로 저를 앉혔어요. 가스레인지는 끄고 부엌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여섯째 날 오후 서재에서였어요. 책을 정리하는 민호를 도와주다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키스했어요. 책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우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밤마다 침대에서, 낮에는 집 안 곳곳에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2세의 민호는 놀라울 만큼 건강했어요. 매번 저를 만족시켰습니다. 오래, 깊게, 뜨겁게. 56세의 제 몸도 화답했어요. 4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민호는 제 몸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를 알아갔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들. 하지만 단순히 육체만은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산책하며 바라보는 정원. 소파에 기대 앉아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 민호의 옆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도 저를 자주 봤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제 뒷모습을, 거실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책을 읽는 모습을.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속삭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아픔을, 꿈을 나눴어요. 민호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얘기했고, 저는 이혼의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수연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민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약해요.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잖아요. 혼자서. 민호도 그래요. 아내를 잃고도 이렇게. 당신 덕분이에요. 수연이 와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포옹 속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해를 받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오후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 박지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제 무릎 위에 있었죠. 전화벨 소리에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받아야 했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지내? 민호 씨는 좀 어때? 밝은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응, 잘 지내. 민호 씨도 많이 나아지셨어. 옆에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미안해, 수연아. 조금만 더 부탁할게. 내가 이번 주말에 갈 것 같아. 토요일쯤? 토요일? 이틀 후. 응, 알았어. 정말 고마워. 민호 씨한테 잘해줘. 좋은 사람이거든. 좋은 사람. 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응, 그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에게, 나의 절친에게, 전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친구에게,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민호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수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죄책감과 불안감. 하지만 민호의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 남았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수연, 후회해요? 민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진심이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보낸 이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민호.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죄책감도 불안도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잊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어요. 이틀 후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깊이, 더 오래, 마지막인 것처럼. 침대 위에서 민호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연, 사랑해요. 심장이 멈췄어요. 사랑. 그 단어. 저도요, 민호. 처음으로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사랑했어요.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끝이 보이는데도,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이 오면 하루가 가고, 그러면 이별이 더 가까워지니까. 민호의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다가오는 날. 민호. 응? 이틀. 아껴서 보내요. 그래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게요. 민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렇게 7째 날이 밝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7째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은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온전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저는 한참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발, 깊은 주름들, 나이의 흔적들. 하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얼굴, 멋진 얼굴이었어요. 72세, 저보다 16살 많은 남자, 절친의 전 남편, 일주일 전만 해도 남이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보다 큰 손, 평생 건축 설계를 하며 수많은 도면을 그려왔을 손. 이제는 제 몸을 어루만지는데 익숙해진 손.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침부터 울상이네요. 민호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슬퍼요. 저도요. 우리는 침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어요. 하루가 시작되면 끝도 가까워지니까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아침 식사였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수연, 응? 우리 헤어져야 하나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지은이가 올 텐데, 지은이한테 말할까요? 우리 사이를.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가능할까? 절친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전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고? 지은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의 관계를.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뭐가요? 모든 게 끝날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안 잃어요. 제가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안아줬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산책을 하자고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이 푸르렀죠. 여기 참 좋네요. 예쁘죠? 아내가 가꿨던 정원이에요. 민호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분, 어떤 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상냥하고 저를 잘 이해해줬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수연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어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민호를 만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말없이 햇살을 받으며 있었어요. 수연, 이혼은 왜 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남편이 외도했어요. 회사 후배랑. 알았을 때 정말 무너졌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믿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어요. 이혼하고 혼자가 됐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밤마다 울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들. 민호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수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보였던 거죠. 고마워요, 민호. 저도 말할게요. 지은이와의 이혼. 민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하지만 우리는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지은이는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커리어, 성공.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가정을 원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민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점점 멀어졌어요. 대화도 줄고 함께 있어도 각자였죠.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힘들었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재혼했을 때 이번엔 잘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두 번째 아내는 저와 잘 맞았죠. 조용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가셨네요. 네. 1년 투병했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이 집에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랬구나. 그런데 수연이 왔어요. 당신이 와서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다시 살아났고요. 민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수연.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벤치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오후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제안했어요. 서재에서 책 좀 고를래요? 드릴 게 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건축, 예술, 문학, 철학. 민호의 인생이 담긴 책들이었어요.
민호가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릴케의 시집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수연도 좋아할 것 같아서 시집을 받아들고 펼쳤어요. 밑줄 쳐진 구절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 시 좋아해요. 민호가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사랑에 관한 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아름답네요. 당신을 닮았어요. 민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목에 입을 맞추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수연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책을 내려놓았어요. 민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키스했죠. 서재에서 시작된 키스는 깊어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책들 사이에서 민호의 세계 안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했어요. 더 애타게 서로를 불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로 정성껏 차린 상이었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도 한 병 땄어요. 특별한 저녁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와, 멋진데요. 민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당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지은이가 화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감정이 진짜라는 건 알아줄 거예요. 지은이도 이해심 많은 사람이니까. 민호의 확신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요. 함께. 우리는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죠. 춤출래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우리는 춤을 췄어요. 느린 왈츠. 민호가 저를 안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스텝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행복해요, 민호. 저도요, 수연. 춤을 추다가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실로 갔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랑했어요.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기억하려는 듯이,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눈을 마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과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수연. 사랑해요, 민호. 그렇게 몇 번이고 고백하며 서로를 느꼈어요. 오래, 깊게, 애틋하게.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안고만 있었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오는 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민호의 품에 안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이 느껴졌으니까요. 몇 시에 온대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평소처럼 함께 아침을 준비했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수연, 응?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 안 해요. 민호와 보낸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손을 잡고 있다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 흔적들을 지워야 했어요. 2층 게스트룸에 두었던 짐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구석구석 살폈어요. 복도에 깨진 물잔 자국도 완벽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의 흔적,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의 흔적이었죠. 점심때가 됐어요. 식사를 준비했지만 둘 다 먹지 못했습니다. 불안함과 긴장감이 목을 조였거든요.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1시, 1시 30분,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민호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 지은이의 목소리,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나아 보이시네요. 지은 씨도 오랜만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수연아,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굳은 몸으로 지은이를 안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일주일 내내 고생했지? 아니야. 괜찮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알아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은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 수연이가 청소 엄청 했구나. 응. 뭐? 민호 씨, 많이 나아 보이세요. 수연이가 잘 간호했나 봐요. 지은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잘해줬어요. 덕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행이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지은이 다시 저를 안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자, 그럼 커피 한잔 할까요? 얘기 좀 해요. 지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고 민호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덜컥거렸어요. 간신히 세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좀 피곤해서. 그러겠다. 일주일 내내 간호하느라 고생했잖아. 오늘은 푹 쉬어. 지은이 커피를 마시며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 씨, 이제 혼자서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많이 나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행이네요. 수연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갑자기 부탁해서. 아니에요. 지은 씨,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민호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 지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잖아요, 둘이. 지은이 저와 민호를 번갈아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있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들켰어요. 어떻게 알았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각오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다려요, 민호 씨. 지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와 민호는 긴장한 채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 원했다고 해야 하나? 지은이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지? 민호 씨 6개월 전에 아내분 잃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았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너도 이혼하고 4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 다 알아. 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둘 다 좋은 사람들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그런데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더라고. 그게 안타까웠어. 지은아, 민호 씨 다쳤다는 소식 들었을 때 생각했어. 이거다 싶었어. 너희 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다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일부러? 물론 확신은 없었어.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냥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야. 만약 서로 마음에 들면 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수연 씨를 보낸 건가요? 그렇죠. 미안해요, 민호 씨. 수연아, 둘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네. 지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 됐더라. 지은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 분위기가 달라. 둘이 뭔가 있는 것 티나. 서로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 안 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화를 내? 오히려 기뻐. 너희 둘 다 행복해 보여서. 하지만 지은이 전 남편인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이혼한 지 3년이나 됐어. 나도 재혼했고 이제 남이잖아. 지은이 민호를 봤어요. 민호 씨, 저랑 결혼했을 때 행복했어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 맞다는 걸 느꼈죠. 저도요. 우리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고. 근데 수연이는 달라 보여요. 민호 씨 보는 눈빛이. 지은이 저를 봤어요. 수연아, 너 민호 씨 좋아하지?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좋아해. 민호 씨는요? 지은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연을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행복하다는 게 뭔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지은이 박수를 쳤어요.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환하게 웃는 지은이를 보며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호도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사귀어.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지은아, 나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민호 씨가 좋은 사람 만나서, 수연이가 행복해서. 지은이 일어나서 우리를 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응? 일주일 동안 뭐 했어? 솔직히 말해봐. 장난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뭐 했는지. 지은아, 괜찮아. 어른들끼리. 좋으면 된 거지. 지은이 민호를 봤어요. 민호 씨,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착한 애예요. 알고 있습니다. 소중히 할게요. 민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1시간쯤 있다가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내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 고마워, 지은아. 정말 민호 씨 좋은 사람이야. 비록 나랑은 안 맞았지만 너랑은 잘 맞을 것 같아. 사랑해, 지은아. 나도 사랑해, 친구. 우리는 껴안았어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지은이 떠나고 저와 민호만 남았어요. 거실에 서서 서로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헤어질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민호가 다가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끝이 아니었네요. 응, 시작이었어.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키스. 당당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제안했어요. 여기서 계속 살래요? 저와 함께. 정말요? 네.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여기 방도 많고 같이 살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저는 민호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아니, 우리의 집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 짐을 가져왔어요. 2층 게스트룸이 아니라 1층 안방에, 민호와 함께 쓰는 방에, 옷장에 제 옷들이 걸렸고 화장대에 제 화장품들이 놓였습니다. 부엌은 원래부터 제가 쓰던 것처럼 편했어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함께 꽃을 심고 나무를 돌봤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가꾸던 정원을 이어받았죠. 아들에게도 전화했어요. 미국에 있는 민호의 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웃는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 지인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친구 생겼다고. 다들 축하해줬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호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정원을 걷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요리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했어요. 사랑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수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반지.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민호. 결혼할게요. 민호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56세와 72세의 사랑.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더 간절했고 더 아름다웠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은이 축하해줬고 민호의 아들도 미국에서 날아왔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가 민호 곁으로 걸어갔어요. 민호는 품격 있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발이 빛났어요. 서로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키스할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이혼 후 4년 혼자였던 시간. 외롭고 힘들었던 나날들.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를 만나기 위해. 진짜 사랑을 알기 위해. 그리고 지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봄.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한수연. 올해 56, 아니 이제 57이에요. 민호와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민호가 있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엔 서로를 안고 잡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지은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민호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운명이었다고 믿어요.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수연, 뭐 생각해요? 민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며 서 있던 저를. 우리 얘기요. 어떻게 만났는지. 기적 같죠? 네, 기적이에요. 민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수연. 저도 사랑해요, 민호. 우리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조용한 정원.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필 거예요. 우리의 사랑처럼 늦게 피었지만 아름다운 꽃.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